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김재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FOMC가 이틀간 진행이 되죠. 금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를 기대를 좀 하고 있는 편인데 어제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G20에서 다시 보기로 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재선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좀 잘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약간 부드러운 어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진핑도 평소에는 지금 미국과 첨예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도 트럼프와는 친한 친구다. 계속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약간 안정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은 약간 구석에 몰렸어요. 지금 홍콩도 그렇고 내부적인 일도 그렇고 지금 중국 지표들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에 약간 위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중국 쪽에 조금 양보를 해준다면은 조금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오늘 좀 코스피는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외인이 좀 변덕스럽게 매도를 하는 바람에 좀 잘 구간을 못 잡고 있어요. 진락을 거듭하고 있군요. 엉망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이니까요. 오늘 하루 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조금 그래도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 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김재훈 전문가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2탄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대북주입니다. 자, 중요한 일정이 조금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대북주에 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부터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일단은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증시의 영원한 테마예요. 영원한 테마. 그렇죠. 통일될 때까지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북주는 제가 월요일, 수요일 방송을 하는데 오늘 일부 하고요. 워낙 종목들도 많고 다뤄야 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일부로 어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2부로 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월요일 날 방송했던 수소차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날 20% 넘는 종목이 4개, 5개가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방송 끝나자마자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도 그럼 대북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큰 소원이 제 방송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북주는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대북주 전체가 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큰 상승은 아니지만 약간 이제 시동을 거는 듯한 느낌을 보인다고나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워낙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북주들 상황 보시면 다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큰 상승은 아니지만 다 3% 이상씩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상승은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많이 빠져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늘도 매수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대북주 이제 딱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고 봐요. 그렇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봐야 할 이유. 수많은 전문가와 그 주식 관련자들이 대북주를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미리 사서 기다릴 바에는 저는 딱 들어갈 시점에 추천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자. 저는 오늘이 그 들어갈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 시점이 맞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주에 관심을 이제 좀 가져야 하고요. 일단 6월에는 세계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세계 정상외교의 장이에요, 6월이. 때문에 G20 정상회의가 28일, 29일에 열리는데 그때 그냥 G20 정상회의만 열리는 게 아니라 그 G20에 참가하는 모든 수장들끼리 따로따로 다 정상회담이 잡혀 있어요. 개별 면담들이. 길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진짜 하나의 외교의 큰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미중 정상회담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스탠스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돼요. 때문에 그거에 굉장한 이목이 쏠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도 기획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한중 정상회담은 우리나라와 이제 약간 북한 관계 이런 거를 풀기 위한 정상회담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화웨이 사태로 인한 아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반도체 수급을 좀 안정적으로 해달라 이런 쪽으로 오히려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말로만 부탁이지 거의 강요를 하겠죠. 그렇죠. 예. 중국은 생각보다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공급을 줄여버리거나 하면은 중국은 금방 무너집니다.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 반도체가 무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좀 현명하게 잘 판단해가지고 실리를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트럼프랑 시진핑이 가장 중요해요. 예, 맞아요. 대북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증시나 세계 경제가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의 입이랑 눈에 주목되어 있습니다. 네. 그들이 어느 정도 화해를 하고 좀 공통점의 합의점을 찾을 수 네네. 있을지. 그리고 아마 G20에서는 뭔가 합의를 찾기는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짧은 회의고 아무래도 네. 아직까지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맞아요. 보니까. 근데 다만 G20에서 다음 회의 일정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이래가지고 일정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기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또 29일 이후에 G20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리잖아요. 네.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방한을 한 예정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국에 오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 관련된 사항 가지고 좀 회의를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대북주도 오르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재선 출정식을 얼마 전에 가졌어요. 그렇죠. 때문에 이제 재선을 꼭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밀고 있는 정책들을 피니시하기 위해서는 재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재선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미중 무역 협상, 그렇죠. 그리고 대북 관계, 네. 그리고 뭐 경제 살리기 이렇게 보고 이 금리 인하 등 이렇게 주요 의제들이 있는데 북한도 그렇게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트럼프가 호언장담했던 분야가 북한은 어떻게든 핵폭을 시키겠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재선을 위한 카드로 북한과 다시 재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6월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이에요. 맞아요. 때문에 약간 상징적인 시기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가능성도 보여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대북주들이 최근 그동안 긴 하락을 멈추고 큰 상승은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세를 주고 있군요. 예, 뭐 시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면서 올라오네요. 현구가 약간 지지해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로 오를 준비가 다 마친 상황입니다. 네네. 네, 물론 악재 터진 바로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약간 큰 호재가 터지게 되면은 한번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대북주는 좀 들어가기 괜찮은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뭐 남북 정상회담도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어제 나온 바로는 6월 내에는 안 한다. 6월 내에 힘들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대북주도 살짝 빠졌었어요. 근데 오늘 아마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아무래도 북한도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쵸.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좀 더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때문에 대북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기에는 매우 좋은 시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대북 관련주는 뭐 경협주라고 하죠. 그쵸. 예, 남북 경협주. 예. 근데 경협주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1980년대 초부터 나온 말이 경협주이기 때문에 그 한 일간지에서 먼저 쓰기 시작한 말인데 그게 네네. 어떻게 자리 잡아가지고 경협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매번 통일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국민들이. 그쵸. 그래서 약간 남북 간에 좀 좋은 이슈가 생기거나 좋은 분위기, 화해 모드가 형성되면은 네. 여지없이 대북주, 경협주는 상승을 했었고요. 네네. 예, 꼭 요즘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게 남북 경협주입니다. 네. 예. 자, 김재윤 전문가께서 지금 우리가 대북주에 관심을 가져볼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주셨는데요. 네. 일단 대북 문제에 대한 갈등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하나하나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또 관심도 더 잘 가질 수 있겠죠. 그동안에 좀 저희 다양한 일들이 서로 있었잖아요. 어떤 그렇죠. 일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2차 북미 회담, 네. 그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회담 이제 황당하게 무산이 됐어요. 맞아요. 네. 거의 협상 첫날 밤에 하다가 그냥 서로 돌아가 버리는 네네. 예, 그런 황당한 무산이 이루어졌고요. 그 후 전혀 진전 없는 그냥 대치 상황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기분이 뭐 헤어질 때 보니까 기분 상하게 헤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너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회의가 끝나긴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뭔가
좀 의미 있는 진전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군요. 서로 그냥 방치하면서 네네. 그렇다고 서로 이렇게 비난하지도 않고요. 예, 약간 좀 이제 머리를 식히는 느낌? 네네. 예, 서로 다시 전략을 잡는 느낌. 음. 예, 그런 상황에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 대해서 그 심한 말은 하지 않고 네. 어느 정도 좀 선을 지키면서 다음 회담 가능성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에 마찬가지로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긴 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을 나타내진 않았어요. 그쵸. 예, 왜냐하면은 그 전에 대통령들까지만 해도 굉장히 오히려 오바마까지도 북한 정권을 욕을 했거든요. 네네. 예, 근데 트럼프에 대해서 직접적인 욕을 안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트럼프의 성격을 알고 네. 약간 다음 회담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 껴가지고 네. 뭐 말로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뭐 심한 말로 하면 뭐 약간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한 느낌? 네. 미국은 우리나라를 친중으로 봐요. 그쵸.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를 친미로 미로 봅니다. 보죠. 예. 네.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를 볼 때는 친중으로 보고요. 예. 그리고 북한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너희도 너무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좀 같은 민족끼리라면은 네. 우리 좀 도와라. 이게 강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굉장히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좀 많이 껴있죠. 그렇죠. 네. 뭔가 방향을 확실히 할 필요는 없는데 좀 실리를 찾을 필요가 있는데 여기저기 치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간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네. 굳이 이렇게 나서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괜히 나서서 중간도 못 가느니 차라리 그냥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럴 때 좀 장단 맞추는 정도로 해야지 어차피 주도가 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모든 키는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네네. 뭐 자주 통일 그런 거 전혀 가능하지가 않고요. 뭐 제가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그 경제적인 합리적인 논리로 얘기하기 때문에 네네. 뭐 다소 정치적인 발언일 수 있는데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의 통일에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 미국 내 정치 상황이랑 미국 네. 내 여론은 북한에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미국 주민들이 지금 북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증오까지는 아니더라도 혐오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군요. 왜냐면은 그 원비어 사건 때 그 원비어가 송환되는데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건 이후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이 가지게 됐고요. 여론 자체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미국은 그래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약간 온전 약간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네네네. 민주당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대화로 하고자 하는 기조를 많이 갖고 왔는데 네네. 미국의 야당이죠. 그렇죠. 그러한 민주당 자체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상황을 보면은 북한과 어설픈 회담을 할 수는 없어요. 예, 뭔가 반드시 뭔가 원하는 걸 이뤄내야 하고요. 네네네. 일단 1차적으로 그거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BCM이고요, ICBM이고요. 네. 그다음에 핵무기. 예, 그 외에 뭐 일반 무기까지는 터치할 생각 없는 것 같고 네네네. 아무래도 자기네 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무기체, 장거리 미사일 이런 거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폐기가 된다면은 네. 미국은 어느 정도 승리를 자축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까지는 신경 쓰진 못하고 자국의 이익만 된다는 네. 예, 그런 약간 자국 이기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도 북한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일본이 정말 외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이렇게 좋아해서 안 되는 나라지만 네네. 일본이 외교를 정말 잘하는 이유가 미국에 완전 밀착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미국 편이란 걸 증명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이슈로 지금 일본 정부는 유례없는 호황을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본이 지금 하는 행위는 과거 프라자 합의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그렇죠. 그런 것을 굉장한 수지를 누리고 있거든요. 네. 이 사실을 미국에서도 알고 있지만 일본은 단지 미국이랑 친하다는 이유로 좀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한 거고요. 그 선택이 뭐 옳을지 틀릴지는 그럴지는 지금 알 수 뭐, 없지만 네네. 현재까지는 성공적입니다. 네. 뭐 아베가 욕을 먹어도 왜 해외에선 욕을 먹어도 자국민한테는 영웅이에요. 예, 국가의 경제 성장률 이렇게 끌어올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거의 제로 가깝거든요. 예, 일자리가 남아 돌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까지 일자리를
모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정반대죠. 네. 지금 뭐 청년 백수 200만 시대 그래가지고 지금 뭐 대낮에 PC방 가면은 그 다 취업 준비생들 다 PC방에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도 취업난은 그렇죠. 저희가 좀 빨리 해결해야 될 근데 문제죠. 취업난은 일자리는 만드는 게 아니라 경제가 좋아지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 논리예요. 근데 이런 걸로 인위적으로 자꾸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네. 경제를 살리는 게 더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률이나 약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적어도 반 이상은 통일에 반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맹목적인 대북 지원에도 굉장히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원래 뭐 기브앤테이크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측면이 좀 그리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국내 경기가 좋다거나 약간 경제가 호황이라면은 어느 정도 남한테 준다고 해도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아요. 네. 근데 나도 어려운데 남을 준다 그러면 약간 반대급부의 그 분노가 좀 표출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북한까지 신경 쓰기 싫다. 네. 이런 식의 마인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젊은 청년일수록 오히려 북한에 큰 관심이 없거든요.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금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찬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북한에 지금 지원을 좀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적극적인 지원은 안 하고 있는데 네. 아마 뭔가 선결된 과제 없고 뭔가 우리가 얻는 게 없이 대북 지원을 한다면은 네네. 아무래도 여론도 많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이미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번이 모두 파행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세 번 속으면 바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한 번 더 해서 한 번 더 속으면은 네. 정말 바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 신뢰가 사라졌죠. 네. 그래서 북한을 양치기 소년에 비유하면서 양치기 소년은 계속 뭐 늑대다 불이다 하다가 결국은 정말 위기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지금 북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상태라는 거. 네네. 이러한 말은 지금 대북 관련주들의 관심을 가지더라도 너무 맹신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때문에 제가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요. 네.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두 번 정도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네. 또 맞는다는 보장이 그렇죠. 안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호되게 당해봤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안 당할 테다. 벼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안 좋은 시그널이 나도 네. 너도 나도 다 매도할 겁니다. 어, 그리고 미국은 지금 중국과도 싸우고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란과도 싸우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북한과도 싸우고 있어요. 네, 바쁘네요. 예, 그렇죠. 근데 유럽에도 약간 시비를 걸고 있긴 한데 지금 약간 보류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이렇게 세 개의 국가와 대립 중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라도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을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대선이 내년이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해결을 해야지 네. 재선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네네. 근데 중국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끌고 갈수록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네네. 좀 유지를 해줄 거라고 보이고요. 이란과 북한 두 개 중에 하나를 끝내야 되는데 이란과 북한은 조금 틀려요. 이란은 약간 정치적인 목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약간 중동권의 정치세 사우디랑 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우디를 보호하고 그들의 이권을 위해서 약간 의도적인 개입을 보이는 거고요. 네네. 북한은 미국의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지금 대립 중이기 때문에 어, 북한을 가장 큰 카드로 보고 있고요. 네. 아마 좀 어느 정도 조금씩 네. 북한이랑 다시 대화를 하지 않을까. 어, 문제는 북한이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인데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식량난도 심하고 내부적인 상황도 그렇죠. 복잡하죠. 안 좋아요. 굉장히 네. 안 좋아요. 때문에 어느 정도 북한도 좀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세계에 어느 정도 좀 좋은 분위기가 나올 수 있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총선도 내년 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는 대북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삼은 만큼 네. 여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신뢰를 회복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거의 2년 반 동안 북한에 거의 올인했다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신경을 썼는데 네. 지금 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쵸. 예, 단 하나의 건진 것도 없고 오히려 북한 정부가 한국 정부가 자기네들을 좀 챙기는 걸 알고 뭐 이래라 네네. 저래라 말을 합니다. 맞아요. 예, 뭐 뭔가 식량지원 이런 거 할 때도 뭐 일정 규모 이하는 받지도 않겠다. 오. 이렇게 얘기할 선을 정도로 그었군요. 예.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든 이번 총선 전에 대북 문제에서 뭔가
빨리 나와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쵸, 뭔가 얘기가. 성과를 원하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총력전을 기울여서 뭔가 만들지 않을까. 네. 예. 그 때문에 지금 대북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고요. 네. 그래서 대북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기는 건 좋은데 이런 상황들도 있다는 것도 제가 뭐 인지를 주의할 해야겠죠. 점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네네. 일단 현재는 이런 모든 복잡한 상황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대북주에 지금 약간 관심을 가져볼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우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북주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보려면 대북주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북주가 어떤 종류별로 나누는지도 좀 파악을 해서 투자자분들이 무조건 대북주다. 대북주니까 넣어야 된다,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종류별로 나눠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그렇죠. 같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대북주는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네, 일단 대북주, 경협주 일단 대북주 경협주라고 하면은 정의가 뭐죠? 그렇죠. 북한과의 약간 평화적인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네네. 남북 간의 교류가 앞으로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그거에 관해서 수혜를 보게 될 모든 종목을 대북주라고 해요. 수혜를 볼 종목. 그렇죠. 약간 모호하기도 하면서 네네. 굉장히 광의한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북한과 평화적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고조된다면. 네. 대한민국 증시의 모든 종목이 대북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을 대북주라고 하고요. 가장 우선적인 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식량, 식량. 그다음에 비료 지원. 네. 예, 북한이 그 농작물을 추매하는 그런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네네. 농업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00헥타르에서 뭐 얼마 정도를 맞아요. 재배한다고 하면은 네네. 그 효율이 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식량 효율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네. 그 비료에 대한 관심도 커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림 사업은 북한이 땔감 때문에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갔어요. 베어서. 그래서 지금 대머리산, 민둥산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네. 때문에 그런 조림 사업, 즉 북한의 식량 상황과 기아, 네. 약간 굶주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수혜, 그래서 이런 걸 엮어가지고 약간 식량 지원주, 예, 그쵸. 인도적 지원주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성공단주, 개성공단주. 워낙 유명하죠. 그렇죠.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이고요. 앞으로 입주할 예정들 기업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개성공단에 철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산을 놓고 왔고 또 아무래도 인건비가 쌌어요 그동안. 네네네. 다시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한 면도 있죠 아무래도. 네. 예. 그래서 개성공단주 그리고 그다음에 관광주. 관광주. 예. 금강산 관광 및 그 북한 기타 관광 명소를 개발하는 있죠. 그런 관광주. 네. 뭐 예를 들어 유람선 업체라든가 뭐 여행사 네. 아니면은 뭐 리조트를 갖고 있는 회사들 이렇게 북한을 진출하고 싶은 회사들. 맞아요. 북한이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경치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저 금강산 가봤거든요. 그래요? 네, 대학교 때 가봤는데 금강산에 갔다 오니까 백두산 천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백두산 천지도 그때 당시엔 이제 어머님들이 중국을 통해서 가는 게 예.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진 같은 걸 보면 정말 통일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예. 했었는데 경관이 정말 좋고 관리를 잘합니다. 예.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굉장히 멋있는 맞아요. 관광 자원들이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 관련주들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통일교 재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용평 리조트와 일신석재가 있어요. 네. 이 통일교 재단은 북한과 접점이 되는 강원도에 굉장히 맞아요.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북한과 남한 이제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은 네네. 강원도가 개발이 많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통일교 재단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땅들이 네. 또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통일교 재단 자체가 굉장히 약간 친북적인 성향을 보이는 종교 단체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쵸. 예, 우호적이기 때문에 네. 좀 수혜를 볼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에 광물 자원이 엄청 많다고 엄청 많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뭐 추정치는 뭐 굉장히 다양해요. 네. 정말 어느 정도가 진실일지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굉장히 많다고는 합니다. 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히토류. 히토류. 네. 히토류가 북한이 굉장히 많다고 엄청 해요. 많다고 예. 때문에 이런 광물 개발을 위한 개발 수혜주들, 네. 자원 개발주, 네. 주로 뭐 자원을 개발에 필요한 기계들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그쵸.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자원들을 개발 아니면 뭐 약간 분류하면서 모든 그런 광물 관련주들 네네. 예, 최근에 광물 관련주들은 약간
히토리 관련해서 많이 이미 상승을 했었죠. 맞아요. 예, 그다음 자원 개발주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북주의 가장 큰 테마, 꽃이죠. 네. 예, 철도주입니다. 철도주. 예, 그 낙후된 철도 개설과 음. 남한과 북한에 있는 철도 연장, 그쵸. 그다음에 시베리아 횡단 철도 TSR이라고 하죠. 네네.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연결이 되면은 서울에서 기차 타고 러시아까지 가는 뭐 거죠. 러시아가 네. 아니라 뭐 핀란드, 더 예, 가죠. 네. 거의 프랑스까지 갈 수 있죠. 어. 그 때문에 이건 경제적으로도 약간 이익이 되지만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다음에 송전주, 송전주. 예, 철도와 송전주는 뭐 뗄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전력 상황 자체가 그 철도랑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북한은 전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거의 뭐 9시만 되면 다 전기 불이 끊어버리고 끝나고, 예, 네. 뭐 기숙사처럼 그렇게 다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전력 상황 개선이 굉장히 필요해요. 음. 그다음에 그런 송전 업체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인프라주. 인프라주. 예, 인프라주는 굉장히 광의하고 넓은 개념이에요. 맞아요. 와이드한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크게 보는데 대표적으로 도로, 그다음에 뭐 토목, 네. 그다음에 건축 네. 이런 인프라 시공 그런 보수 수혜들.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철도도 인프라 중에 하나인데 그쵸. 철도는 워낙 특화돼 있기 때문에 네. 별도로 나눴고요. 네. 그다음에 원전 및 핵무기 해체 관련주. 아무래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은 이 폐기를 관련주가 해야 또-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폐기를 하게 되면 아마 국내 업체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한 3국 정도가 참여를 할 거예요. 예, 그렇죠. 북한 업체도 참여할 거고 네. 우리나라 업체도 참여할 거고 그리고 미국 업체도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네네. 그냥 공정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 이 각국에서 처리를 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상징적인 수혜주가 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뭐 기타 관련주로는 뭐 약간 의료 지원, 네, 의료 지원 예, 많이 뭐 필요하죠. 전염병 백신이라든가 네. 뭐 독감 예방 이런 거, 그쵸. 그다음에 행정 지원 이런 네. 거는 관련주가 있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민간 교류 이것도 뭐 약간 증시에서 보기보다는 예, 네. 다른 관련주로.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안티 대북주가 있죠. 안티 대북주. 이제 뭐 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뭐 빅텍, 어. 예, 그리고 뭐 한일 단조, 네. 무기 개발주들, 북한과의 관계가 뭔가 안 좋아질 그쵸, 때. 깨져버렸을 때 네. 그런 때 올라가는 약간 반대급부의 뭐 종목들. 전쟁 관련주라고 그렇죠. 하죠, 예. 저희가. 네. 그렇게 나눌 수 있군요. 네, 그거를 그렇죠. 이렇게 안티 대북주로 표현. 이렇게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네, 네. 그 대북주나 경협주는 계속 새로운 종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든 엮더라고요, 다들. 예, 신기해요, 그거 보면. 네, 생각보다 섹터가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것들이 뭐 다 순환이 되는 거겠죠. 한꺼번에 이 그렇죠. 섹터들이 와 올랐다가 네. 막 내려오진 않으니까 네. 순환이 될 텐데 어떤 위주로 좀 순환이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죠. 순환이라는 게 네, 섹터별로 대북주 안에서 섹터별로 순환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일정한 흐름이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흐름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꼭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쵸, 근데 제가 정답은 느낀 대로 아니지만.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아무래도 처음에는 인도적 지원이 먼저 들어가게 돼요. 일단은 좋은 분위기 형성이 되면은 일단 북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뭐 쌀이라든가 네. 뭐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뭐 헌옷이라든가 이렇게 네. 약간 인도적 지원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식량비료 이런 오. 관련주들이 먼저 상승을 하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상승하는 게 개성공단 관련주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개성공단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네네.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빨리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렇죠. 예, 종목들이 보통 식량비료 움직일 때 개성공단도 이제 바로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관광주입니다. 관광주. 예, 왜냐면은 솔직히 자원 개발이나 철도 이런 거는 네. 어느 정도 통일에 대한 합의가 좀 나온 다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더 우호적일 때 그렇죠. 나올 수 있는 저 완벽하게 일이죠. 뭔가 이제 평화가 왔다 네. 이럴 때 실질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쵸. 근데 관광은 어느 정도 좀 사이가 안 좋을 때도 그렇죠. 관광을 사이가 시켜주더라고요. 그렇죠. 관광은 일시적으로 끊기긴 했지만 네. 그 북한 입장에서도 외화를 벌기 때문에 맞아요. 우호적이에요. 네. 근데 관광주가 그 다음에 좀 오르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관광주가 오르게 되고 조금 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은 그때 오르기 시작하는 게 뭐 자원 개발주. 자원 개발. 가장 유일하게 북한에서 메리트를 어. 얻을 수 있는 게 자원 네네. 개발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퍼주는 건데 그렇죠. 자원 개발에는 기부 앤 테이크가 가능한 네네. 예, 그래서 자원 개발주가 움직이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원 개발주부터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제 모든 관련주가 오른다고 보면 돼요. 거의. 예, 네. 그때부터는 뭐 철도주, 송전주, 인프라주, 네. 뭐 원전 폐기주, 기타주 이렇게 다 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이 엎어지게 되면은 네, 마지막으로 안티대북주, 네. 빅텍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근데 자, 뭐 섹터, 엎어지지 네.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대북주가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왜 많냐면은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아무리 올라갔다 빠져도
한 번만 잘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10년 동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얻게 해주는 예를 법안이죠. 들어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선진국이라고 이런 대국주 없을 것 같잖아요. 걔네도 통일주가 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네. 그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되기 전에 뭐 성장하던 종목들이 통일되고 나서도 거의 20배 가까이 더 올랐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몇 네네네.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면은 모든 종목이 대국주가 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어느 정도 활력이 되지 않을까. 네. 예. 아무래도 좀 초반에 좀 힘들지 몰라도 예, 국가적인 수건이기 때문에 네네. 잘 되길 바라지만 네.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네. 뭐 동독과 서독이 통일했던 전례도 있었고 저희도 남북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항상 이제 관련주들의 더 이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은 통일보다는 그 전에 기대감으로 좀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대북주 예. 업황 흐름을 좀 유의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섹터별로 대장주들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섹터가 굉장히 많은데 많죠. 이 중에서도 대장주 흐름을 따라갈 거란 말이죠. 예. 네. 제가 대장주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모든 뭐 수소차 테마할 때도 대장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대북주 대장주, 뭐 돼지열병 대장주, 그렇죠. 뭐 정치주 대장주 해가지고 모든 건 대장주예요. 대장주가 예. 우선이죠, 사실. 그렇죠. 네. 주식시장 참 좋은 게 네. 대장주를 아무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네. 쫄병주도 아무나 살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대장과 쫄병이 있으면은 쫄병을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대장을 많이들 그렇죠. 할 수 있죠. 쫄병을 많이 사는 이유가 대장이 먼저 오르고 쫄병은 덜 올랐어요. 그러면은 여기 그때서야. 따라가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 대장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쫄병은 더 떨어집니다. 네. 이게 대장주와 쫄병주를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 네네. 명확한 이유고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린 식량 지원주 네. 먼저 살펴볼게요. 어떤 게 뭐 있죠? 본격적인 식량 지원주는 없어요. 왜냐면은 원래 쌀이 주요 식량 지원주인데 네네네. 쌀은 농협에서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농협은 상장된 회사가 없죠. 네. 때문에 비료 관련주를 좀 많이 대체 투자를 하게 되는데 비료 관련주. 이제 딱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조비, 조비. 경농, 네. 아시아종목. 그렇죠. 예, 여기다 뭐 한 효성 OMB라든가 네. 몇 개 다른 회사들이 있는데 쫄병으로 보고요. 음. 조비와 경농, 아시아종목은 어느 종목이 대장이라 할 수 없어요. 네. 왜냐면은 어떤 종목이 대장이 될 때가 있고 약간 서로 경쟁하듯이 아. 예, 오늘도 보면 아시아종목가 대장이에요. 현재는 네. 경농이 대장입니다. 경농이 8% 네네. 예, 8% 상승하면서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아시아종목 4.5%, 그다음에 조비 4.5%. 네. 약간 키를 맞추고 있죠. 그렇죠. 차트도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약간 조금씩 틀리긴 한데 네. 다 똑같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오늘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그제 많이 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종묘, 조비, 경농 이제 네. 식량 지원을 투자하고 싶으면 이 세 종목이 가장 좋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개성공단 관련주 개성공단 관련주. 좀 많아요.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인디F 인디F. 그리고 대장주 신원은 거의 대장주라고 보여요. 네. 신원. 그리고 좋은 사람들. 있죠. 좋은 사람. 조사라고 하죠 보통. 좋은 사람들 약자로. 네. 그리고 제형 솔루텍. 제형 솔루텍. 예, 근데 제형 솔루텍은 일단 탈락시키는 게 네. 그 주주 대상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은 별로 좋지 않다. 네. JST나 JST나 그 있죠. 여성 액세서리 만드는 네, 회사죠. 주얼리. 예, 이 정도를 일단 볼 수 있고요. 네네.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성공단 주에서는 네. 인디에프와 신원 네. 그리고 좋은 사람들 네. 이 세 개만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인디F 신함 좋은 예. 사람들. 네. 보통 세 개 종목이 거의 대장주일 경우가 많고요. 이것도 아까 조비경농 아시아 삼총사와 마찬가지로 네네.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네. 때문에 인디에프 신원 좋은 사람. 음. 예. 지금 약간 섹터 순환의 흐름으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가장 빨리 오르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량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주. 네. 같이 오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관광주. 관광주도 예. 살펴보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예, 유람선 업체 비슷한 건데요. 네네. 아무래도 북한에 약간 선로로 배로 가면서 약간 그런 금강산 관련주로 유람선. 분류되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펜스타 같은 경우에는
좀 뒤늦게 상승이 나온 그렇네요. 종목이에요. 네네. 좀 조용하다가 음. 네 뭐랄까 굉장히 힘이 좋아요. 예, 한번 그렇군요. 올라가면 좀 무섭게 올라갑니다. 네. 펜스타와 한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창. 예, 또 네. 관광 리조트 관련 회사고요. 그렇죠. 이 회사가 펜스타와 한창 두 개를 하나로 묶어요. 보통 그 금강산 관련주로는 네. 현대 엘리베이, 현대 엘리베이. 예, 현대 아산 관련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난티가 워낙 유명하니까 유명하죠. 펜스타와 한창을 들 수 있는데요. 네. 아난티와 현대 엘리베이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일단은 왜 공매도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네. 그리고 시총이 너무 커요.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 2조 4천억, 네.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1조 2천억. 네. 시총이 크다는 건 그만큼 무겁다는 겁니다. 그렇죠. 탄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죠. 그렇죠. 약간 중장기로 가져가면 괜찮긴 하겠지만 네네네. 대북주 언제 될지 몰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창과 펜스타를 보시는 게 좋고요. 네네. 두 종목은 거의 쌍둥이에요. 오. 보통 한창이 먼저 상승을 하면 네네네. 펜스타가 따라가고 반대로 펜스타 상승하면 한창이 따라갑니다. 거의 같이 갑니다. 네. 때문에 두 종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네네. 저는 펜스타를 더 추천드리는 게 한창은 신용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네. 신용 비율이 11%나 돼요. 빚져서 이 종목 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때문에 좀 신용에 대한 위험이 있고요. 펜스타는 신용이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약간 이 종목이 조금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거의 다 똑같아요, 근데 네. 그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 관료주는 한창, 현대 엘리베이, 아난티, 네. 그다음에 펜스타, 그다음에 뭐 용평 리조트와 일신석재까지 들 수 있는데 네네. 용평 리조트와 일신석재는 대북주가 여기있긴 한데 조금 종목들이 쉽진 않습니다. 때문에 이 종목 그냥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좋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개발주. 자원개발주. 예, 대표적인 대장이 포스코 엠텍, 네. 그다음에 티플렉스, 그다음에 해인, 그다음에 뭐 우림기계, 수산중공업, 에버다임, 네.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아요. 혹시 자원개발주는 예. 좀 많네요. 한국내화, 네. 세노텍 이 정도로 들 수가 있는데요. 자원개발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히토리 관련해서 이미 상승했기 때문에 네네. 또 상승하기 힘들어요. 자원개발주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투자하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는 이렇게 약간 상반기에 나올 수 있는 네. 식량 인도 지원, 네. 개성공단, 그다음에 관광 관련 자원개발주까지 살펴봤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는 그 이후에 다른 종목들 그리고 투자의 유의 사항, 네. 대처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 좀 살펴볼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세 종목 정도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네. 탑픽 3 종목은 예. 어떤 종목이죠? 일단 한창. 한창. 예, 아까는 한창 펜스타를 볼게요. 말씀드렸지만 네. 한창이 일단은 더 차트가 좋기 때문에 한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현 구간 매수 가능하고요. 매수 가능 구간은 3,600원 부근이고요. 네. 네, 웬만하면 3,600원 언더로 잡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1차 목표가는 길게 안 봅니다. 예. 한 4,100원 정도 가면 매도하시는 걸로. 네. 예. 왜냐하면 전고점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이 나와도 4,000원, 4,100원 사이 가면 매도하시는 걸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수익 못 봐도 한 12, 13%이 정도는 그쵸. 수익 가능하니까요. 네네. 이런 약간 단기적인 측면으로 추천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조비. 조비. 예. 조비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는 경농 대잔이지만 네. 조비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조비는 현구간 매수 가능. 네. 예. 27,000원 이상 매수 가능이고요. 1차 목표가 3만 원입니다. 네. 조비도 근데 매수하셨으면은 장을 항상 잘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군요. 한 번에 훅 올라버리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확 올라요. 그렇기 매도 때문에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 조비 같은 경우에도 한 12, 13% 정도 수익권이 가능하다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내화. 한국내화. 예, 자원개발주인데 네. 히토리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 대량거래가 나타나면서 네. 내화물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히토리 관련해서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이 가능합니다. 네. 조선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내화입니다. 한국내화. 한국내화요? 제가 말씀 조선내화는 한국내화입니다. 네. 예, 한국내화 같은 경우 히토리로 상승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때문에 히토리 관련주로 구분이 안 돼 있고 철저하게 대북주로만 인식되어 있는 그 자원개발주입니다. 다른 종목과는 틀리게. 네.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네. 6,200원 이하 매수, 1차 목표가 8,200원. 이건 좀 목표가 높네요. 네. 예, 그렇네요. 한 30% 정도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지니까요. 네네.
한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조금 매수하셔도 되고 이 종목은 조금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탑픽 종목 세 종목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한창과 조비, 한국내화인데요. 네. 한창과 조비 같은 경우는 단기적 관점으로 지금 현재 매수 가능하다고 하셨고 한국내화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매수가 가능한데 좀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대북절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재훈 전문가 여기서 아쉽지만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대내외적 이슈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만큼 주 후반에 다 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대북주 이야기 좀 깊게 나눠봤는데요. 모든 테마는 시장 안에서 순환하기 마련입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높은 만큼 지금부터 대북주 관심 가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오감만족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